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혈압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려고 하긴 하지만 또 이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잡아드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혈압 관련된 진료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혈압약 먹어야 될까요? 이 질문과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혈압약 평생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질문인데 이 대답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진료해 주시는 선생님, 저를 포함해서 명쾌하게 못 드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예를 들면 혈압약 평생 먹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순하지 않을까요? 혈압이 좋아지면 끊으면 되죠. 근데 왜 일선의 선생님들께서 그냥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짧은 3분에서 5분간의 진료 시간 속에서 사실은 좋아지면 끊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잘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혈압이라는 거는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서 꼭 혈압이 높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연세가 드실수록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진행된 동맥경화 속에서 혈압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대체로는요. 노력하지 않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도 의료인이지만 어떨 때는 참 죄송스러운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뭐냐면 혈압약을 안 드실 수 있거나 혈압약을 끊으실 수도 있는 근거가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데이터의 자료의 베이스는 ACC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그러니까 순환기학을 하는 어떤 단체라고 보시면 되죠. ACC, 미국의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의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한 혈압약 먹지 않고 약물 치료 없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근거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뻔한 얘기 같죠? 체중 감량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당연한 얘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얼마나 낮춰질까 생각 안 해보셨죠? 2017년, 2019년에 이 ACC 가이드라인을 보면 체중 1kg를 감량하실 때 혈압이 1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수축기, 이완기 혈압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수축기 혈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혈압 1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10kg를 빼시면 혈압이 10 내려온다는 얘기겠죠. 다만 이거는 이제 과체중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시고요. 정상 체중인 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셔도 떨어지는 폭은 좀 적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혈압이 높은 사람은 한 5 정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체중 감량을 충분히 했을 때 정상인 사람은 한 3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 체중 감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체중에 관계없이 1kg당 1 빠지고 한 5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봤던 과거 자료들과 좀 광범위한 자료들을 보면 한 5부터 심지어는 20까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체중 감량 폭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는 설명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식단입니다. 이 식단인데 이 ACC에서는 사실은 DASH라는 식단명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DASH라는 건 뭐냐면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 그러니까 이 고혈압을 멈추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음식적인 접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DASH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채소 많이 먹고요. 과일 많이 먹고 통곡물 드시고 저지방식 하시고 트랜스지방 안 드실 것. 사실 이 식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그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식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구체적인 식단표가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식단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신 그 건강한 식단, 채소 많이 드시고 지방 줄이시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냐고 그 가이드라인 되어 있냐면 11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11 정도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저염식이에요. 짜게 안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짜게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많아져요. 그 짠 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이해 가시죠? 반대로 여러분 다이어트 좀 길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변이 많이 나가게 돼요. 몸속에 수분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짜지도 않게 싱겁지도 않게 적정 염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짜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또 식사를 줄이시거나 염분 섭취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분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어지럽기도 하고 혈압이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수치를 제가 지금 보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저염식을 하시게 되면 한 5에서 6 정도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세요. 다만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최소한 하루에 나트륨 기준으로 1500mg 이하를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1000mg 이하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소금으로 하면 한 2g에서 3g이에요. 저희 라면 한 개를 다 먹기 힘들죠. 사실 좀 약간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염식은 중요한데요. 그걸 1500mg, 1000mg, 무슨 3000mg 맞추실 게 아니라 최소한도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또는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국물 음식은 좀 피하시면 좋겠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외국 음식이 우리보다 훨씬 달고 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이 사실은 되게 심심한 편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나트륨 섭취량이 많다고 자꾸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국물이에요, 국물. 어느 나라도 뜨거운 설렁탕 같은 뜨거운 국물을 쭉 들이마시면서 시원하다, 잘 먹었다 이런 민족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 더군다나 뜨거운 국물을 먹게 되잖아요. 뜨거운 국물에 간을 맞추려면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차가운 게 더 짜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물 음식을 자제하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나트륨 섭취량이 많이 준 것은 그런 영향이 크다고 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혈압이 있으시다면 국물을 들이키시는 행동들은 찌개는 조금 드시더라도요. 국을 들이마시는 행동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쪽이 좋겠다. 이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는 바로 칼륨이에요, 칼륨. 저희는 보통 전문가들은 포타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칼륨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나트륨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트륨의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줄였을 때 혈압이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별로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칼륨, 즉 포타슘의 섭취량을 늘렸을 경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에 한 3500mg에서 5000mg 정도의 칼륨을 잘 섭취하라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건 이 칼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하고 서로 어떻게 볼까요? 커플이에요. 그래서 칼륨이 많아지면 나트륨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마 욕심이 나실 거예요. 그럼 칼륨을 약으로 먹어야겠다. 그러면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칼륨만큼은 절대로 보충제로 보충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저칼륨 혈증이 있어서 칼륨을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저희가 약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칼륨을 따로 드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칼륨만큼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요. 여러분 다 뻔히 아시는 녹황색 채소예요.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실제로 제일 양이 많은 걸로 보면은 바나나하고 오렌지예요. 귤 같은 것. 여기에는 굉장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할 때도 칼륨 수치가 너무 떨어져 있거나 나트륨이 높아서 부종을 빼야 될 때는 사실은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거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꼭 근데 바나나 오렌지 아니더라도요. 대부분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강한 식품들, 녹황색 채소에는 대부분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녹황색 채소를 충분량 드셨으면 좋겠다. 절대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칼륨의 그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심장에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낮아도 문제지만 높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 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나트륨과 칼륨,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렸을 때 두 개가 시너지를 내는 것으로 많은 연구가 나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굉장히 많이 혈압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까 나트륨을 좀 제한하셨을 경우에는 뭐 한 5에서 6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칼륨 섭취를 충분히 음식으로 잘 하셨을 때는 한 4에서 5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 10 이상 떨어진다는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운동입니다. 이번 ACC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우리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90분에서 150분 정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분씩 따지면 3일에서 5일 정도 하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운동하셨을 때 한 5에서 8 정도 혈압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관심 있으신 근력 운동. 과거에는 이 유산소 운동만 가지고 운동의 혈압 강화 효과를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제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등척성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벽을 민다고 했을 때 이게 등척성이에요. 등척성. 사실 뭐 이거 너무 잘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이 등척성 운동을 또 꾸준히 충분히 해주시면 한 5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주 3회에서 5회 정도 해주시게 되면 이것들을 다 합치면 거의 한 10 이상 떨어지는 효과가 역시 나겠죠. 마지막 바로 방법은 절주입니다. 술을 줄이시는 거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영상 보시다가 스톱하실 것 같긴 한데요. 술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하루 2잔 이하, 이 잔이라는 게요, 뭐 소주잔으로도 한 잔이고 맥주잔으로도 한 잔이죠. 이 2잔 이하로 드시기를 권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하루 1잔 이하로 드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줄이셨을 때 실제로 한 4 정도의 혈압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6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영상 초반에 7가지 설명드리겠다고 했지만, 이 ACC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약 쓰지 않고 혈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 6가지가 각각 다 더할 수 있는 합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뭐 10 떨어지고 5 떨어지고 뭐 8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6가지를 안 해오셨던 분들이 모두 하시게 된다면 거의 50에 가까운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혈압약을 먹을 필요가 없겠죠. 혈압약을 처방하는 거는 보통 축기혈압 기준으로 140이 넘어갈 때 처방해 드리고요. 또 140 넘었다고 바로 처방하지 않고 꾸준히 지켜봤는데 꾸준히 140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160이 넘어갔을 때는 바로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50을 낮출 수 있다면 사실 180에서 50 낮추면 130이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평생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도 혈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분명히 이쯤 영상 보시고 나신 분들이 그거 누가 모르냐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6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꼭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내가 그동안 간과하고 안 했던 것들을 선택해서 시행하시면 아까 5, 10 떨어졌던 부분들이 합쳐져서 30 또는 50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혈압약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필요 없고요. 혈압약 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는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 되겠죠. 여기에 제가 7가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마지막 7번째는요. 정말 많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내용. 이 가이드라인에는 없었지만 뭐가 있을까요? 흡연 안 하셔야겠죠. 흡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줄이시는 거. 어렵다고 하시지만 뭐 명상을 한다든지 충분히 우리가 교감신경을 낮출 수 있는 행동들이 있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양소 중에서도 많아요. 마그네슘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뭐 혈관에 좋은 비타민-C 드시는 거, 비타민 D 드시는 거,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찌꺼기를 줄여드릴 수 있는 바로 비타민 B6, 9, 12번을 드시는 거. 여기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비타민 K2를 가지고 혈관을 잘 다스리는 거. 사실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혈압을 조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6가지는 어떤 전문가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꼭 지켜서 혈압 조정하시고요. 그 7번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슬기로운 건강생활 보시다 보면 제가 반드시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혈압약 먹지 않고도 혈압 조절할 수 있는 과학적인 6가지 방법과 나머지 하나 추가된 7가지 방법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혈압 조절 잘 하셔서 이 연세 드실수록 걱정하시는 이 혈압약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좀 시름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